미사일 발사 직전까지 갔던 실제 대공경보 이야기. 대공경보라는 건 이제 하늘에 공중에 뭐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경보가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이분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죠. 저는 14년도 군번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군생활 대부분 산꼭대기에 있는 방공진지에서 했습니다.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전입 오자마자 선임들이 저를 빨리 근무 투입시키려고 각종 작전 내용과 주특기를 머릿속에 강제 삽입시켜주고 있었죠. 덕분에 동기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방공진지에 투입됐습니다. 방공진지는 이런 식으로 발칸 같은 게 이렇게 막 달려있죠.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휴전선 위쪽 북한 영역 몇 개의 가상선이 그어져 있는데, 북한군 전투기가 그 선을 하나 넘을 때마다 경기태세가 한 단계씩 격상되는데, 군생활 대부분 실제 경보 바로 전까지 걸렸었습니다. 오. 그리고 선임들이 저 가르치면서 실제 경보가 걸리면 정말 그땐 전쟁이라고 저에게 당부했죠. 헐. 선임들한테 교육받기로는 경보 울리면은 실제 공습이나 실제 전투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실제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경보 바로 전까지 걸렸다. 요즘도 친구들은 수방사 나온 저에게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란 얘기를 하는데, 뭐 후방은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런데 제 특기인 방공병과 입장에서 보면 서울은 최전방입니다. 황해도나 개성 인근 비행장에서 북한군 전투기가 이륙하면 5분 만에 서울 상공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수도가 적국과 너무 가까운 현실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종종 걸리는 대공경보를 보면서 북한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으며 도발하는 저 새끼들 또 저러네 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는 2015년 8월,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군 전체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던 때였죠. 저희는 점심을 먹고 포상에서 주특기 훈련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속지령대라고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서와 연결된 단말기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근무자들이 근무를 서면서 잘못 누를 때도 있고 아니면 실제 관측 보고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가 잘못 걸렸나 보다 하고 진지원들에게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현재 시간 13시 48분 전구역 폭풍우 발령! 전 지역 모든 무기체계 즉시 전투대기 돌입! AOC 즉시 보고하라! 다시 전파한다! 폭풍우 발령! 전 진지 모든 무기체계 즉시 전투대기하고 AOC 즉시 보고하라! 모든 레이더 긴급 호출하라! 실제 작전명은 폭풍우가 아니지만 군사보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대체했습니다.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령부 AOC 상병의 다급한 외침에 진지원들 모두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상병이었던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폭풍우가 발령되면은 전쟁이라는 이등병 때 들었던 선임의 말과 점점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오버랩이 되면서 머릿속에 진짜 결국 전쟁이 터지는구나, 엿됐다 어떡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래도 놀라운 건 머릿속엔 당황과 걱정밖에 없었는데, 몸은 마치 남이 대신 컨트롤해주는 것처럼 미사일 장전하고 레이더 작동시키고 정말 자동으로 훈련할 때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매번 하루에 2번씩 훈련할 때마다 왜 하는지 싶었는데, 막상 실제 상황 터지니까 왜 그렇게 굴렸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발칸과 미사일을 발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K2 소총으로 따지면 조종관 자동으로 놓고 방아쇠에 손가락 걸쳐놓은 상태로 몇 시간 동안 포상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진지 바로 옆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서울 시내 산꼭대기라서 주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가 정말 많이 보였는데,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민간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걸린지를 모르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날 한밤중에 대기하다가 결국 경계태세가 해제되었는데, 나중에 들은 말로는 북한군 헬리콥터가 강화도 인근까지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경계공보가 최고 단계까지 걸리니까 병사간부할 것 없이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늘 훈련하던 것으로 것 이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좀 멋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5년 포격 도발 당시 같이 군생활했던 전후방의 모든 예비역분들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렇게 방공 초소들이, 저도 이게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서울의 높은 빌딩 꼭대기에는 방공 초소가 꼭 있다라고 난 배웠거든, 어렸을 때. 그래서 5만 대 다 있으니까, 아파트고 뭐 빌딩이고 할 거 없이 5만 대 다 있으니까 서울 상공으로는 비행기가 들어오면 바로 격추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울 안으로는 비행기들이 못 들어오겠구나. 솔직히 그 방공 쪽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저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 군대 무슨 일상 뭐 그런 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빌딩 꼭대기에서, 어느 빌딩인지는 안 나와. 빌딩 꼭대기에서 생활해.
그 빌딩에서 나가지도 못해. 옥상에서 모든 걸 다 해. 옥상에 그 내무실이 있고 화장실 있고 그 위에 발칸 달려 있고 방금 전에 본 것 같은 발칸포 달려 있고 거기서 다 군생활하더라고. 야, 근데 솔직히 그 운동장 있고 그런 연병장이 있고 그런데 막 이렇게 멀리 이렇게 봤을 때 철책이 이렇게 쫙 쳐져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확 답답한데 그 빌딩 그 좁은 그 옥상에서 거기서 맨날 그러고 생활하면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거기다가 태풍 불고 눈 오고 막 비 오고 이러면 엄청 춥고 계속 그럴 거니까. 북한 애들 그 지금 군사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북한 애들에 대해서 아직도 발칸이나 미사일로 갖다가 응사하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걔네가 나무로 된 비행기를 아직도 쓰고 자빠졌기 때문이에요. 안둘기라고 불리는 나무로 만들어진 쌍엽기가 있는데 거기 날개에 특공대원 20명 태워가지고 난 다음에 서울상공이나 수도권상공에다 뿌린다. 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 뭐 그 비행기를 타고 동해를 타고 내려와서 부산에 뿌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게 나무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고 저공비행해서 다닌대. 내가 봤을 때는 날다가 얼어 죽어. 감기 걸려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요즘에 감기 광고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씩 잡숴야 돼. 내가 들은 그 옛날에 썰로는 아버지가 말씀해주신 1980년대인가? 미국이 타고서 누가 넘어왔어. 근데 그때 서울에 그 사이렌이 대공 사이렌이 울렸다 그러더라고. 이거. 그래서 사람들 막 혼비백산해서 막 지하철로 숨고 막 다 도망치고 이랬대.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 그냥 몸만 갖고 넘어오면은 되게 손해인 게 북한 장비를 들고 내려오면 그걸 다 돈으로 쳐줘요. 근데 이윤평 대위라는 그 사람은 미국기를 들고 내려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수억을 받은 거야.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은 거야. 평생 놀고 먹을 돈. 그래서 어떻게 넘어왔냐 물어봤더니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삐라라고 해가지고 막 그 불온 선전물 막 바닥에다 버려놓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뭘로 그렇게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라면을 그렇게 보냈대. 근데 라면 껍데기에 뒤에 그 고객센터 막 이런 게 써있고 만약에 음식이 뭐 상하거나 변질되거나 이상하면 가까운 그 구매처나 혹은 뭐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라 이렇게 써있고 환불이나 혹은 교환을 받아라 이렇게 써있더래. 그걸 보고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대. 이게 한낱 그냥 음식을 팔아먹는 회사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이렇게까지 무슨 뭐 법으로 뭐 효력이 있듯이 이렇게 막 뭔가 문구를 적어놓고 막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게 교육을 받을 때는 자기네가 맨날 그 강제로 힘으로 통일시켜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막 못 먹고 막 미국 애들한테 맨날 괴롭힘 당하고 그런 애들이니까 빨리 독립시켜줘야 되고 막 그런 거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야. 얘네들 개 잘 먹고 개 잘 살고 있는 게 딱 그 뒤에 문구 그거 하나로 딱 안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비행기 타고서 넘어. 그 비행기가 뜨고 나서 튀는데 그 비행기 잡으려고 미국이가 그 북한 비행기들 전투기가 엄청 많이 떴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공습인 줄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전투기 다 떴었대 그때. 군대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면 에휴 그냥 거기서 뭐 사람 사는 데에서 그냥 갇혀있다 나오는 거지 뭐 이러는데 군대는 수십만 명이 있는 그 조직으로 돼 있어요. 수십만 명이 다 따로 한 100명 못해도 몇십 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다 링크되어 있는 그런 데라 그리고 전 국토에 퍼져 있어서 군 생활을 어디서 하든 진짜 다 다르고 비슷한데 진짜 똑같은 데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비슷한 데는 있을지언정 생활이 환경이 다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고 그래서 고통과 짜증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 상상할 수가 없어. 정말 지금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젊은 날을 바쳐서 희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썰왕썰래는 제 팬카페 개팬다로 오시면 썰왕썰래 게시판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흥미로웠던 재밌었던 군생활 하면서 했던 특이한 일들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제 썰과 합쳐서 이렇게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까있구나. 형
눈만 봐도 유바 타이밍을 알 것 같아. 너 병이야 이거. 너 중독이야 너.